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특집 마켓 전략, 우리 슈퍼개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다관왕이십니다. 바로 모셔보죠.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특집 뜻깊은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머, 남석관 회장님이 나오셨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있어서도 실전 매매에 있어서 어떤 또 투자에 대한 팁을 주실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실전 투자 대회 다관왕이세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보통 슈퍼개미 하면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성장주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전 투자의 다관왕이시라면 이런 매매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오기 전에 네. 보통 하루 거래가 네. 좀 많으니까 오늘도 오기 전에 벌써 그 한 몇억 원어치는 하고 오셨어요? 하고 지금도 또 보유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시장 분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중장기로 가져오고 갈 때도 있고 네. 또 요즘처럼 이제 박스권장에 네. 있을 때는 즉각 대응. 그러니까 매도 매수가 빨라야죠. 네. 그러니까 그 트레이딩 개념으로 네. 그렇게도 또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수가 갇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테마도 매일 바뀌고 그렇죠. 종목도 방향성 없이 계속 순환매가 예. 도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그러면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짧은 매매를 하루하루 그때 그 힘을 보고 그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좀 이제 중심을 잡고 그게 매매하세요? 시장 파악을 그 잘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그 이 140불이 고점이고 올해 안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거의 없게 보거든요. 쉽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다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그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일찍 파악하는 거예요, 일찍.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고점 찍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요번에 실적이 우수하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실적 발표한 날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번에 2,880이 이제 고점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저점은 얼마일까? 네. 저점은 지난번에 이제 8월 5일 날 같은 네. 경우에 뭐 2,400 밑으로도 네. 밀렸는데 그거는 그 생각지도 못한 여러 과도한, 가지 네. 그 과도한 이제 언더 슈팅이 된 거죠. 네. 그 언더로 그냥 폭락세가 나온 건데 그게 대반등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시장 파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네. 또 2020년 우리 코로나 됐을 때는 코로나 초기에 그 코스피가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고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파악을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플랜을 투자를 할 짤수 있는 건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시장 보는 눈이 네. 이렇게 튀어야지만 네.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 분들도 시장에서 자기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응을.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는 일단은 지수가 막혀있는 흐름을 예,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결국에는 그 안에서 테마와 종목의 순환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그 높잖아요. 빠른 순환이에요. 그러니까요. 빠른 테마. 그러니까는 테마 요번 달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 화재, 네. 이 전기차 그 화재 예방 주식들 있죠. 네. 그거 관련 주식들이 한 일주일 정도 움직였거든요. 움직이고 그리고서는 딥페이크 움직이고 딥페이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네, 움직였고 월요일부터 움직인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8월 또 7월 말 그때는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그렇죠. 또 이제 엠폭스 뭐 관련한 종목들. 그래서 그 엄청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짧아요. 네. 그래서 그럼 회장님도 다 매매하셨어요, 그 섹터들을? 거의 대부분 다 했죠. 오. 거의 대부분 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휴가 기간이 겹쳐서 네네. 그때 이제 못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그 단기 매매할 때는 어. 트레이딩 개념으로 할 때는 짧게 네. 그 대신 이제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는 그 손절선을 잘 잡나요? 이 손절도 빨라야지 되고 계좌가 너무 커도 안 돼요. 아, 그래서 좀 비중을 네, 그러니까 빼서. 작은 계좌들. 어. 그래서 저는 그 계좌 관리를 이렇게 쭉 해놓는 네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큰 계좌, 작은 계좌, 금액이 어. 큰 계좌, 작은 계좌. 그래서 큰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세 상승 종목 이런 종목으로 네네.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짧은 반도체 매매? 칩이 네. 꺾였다 싶으면 그런 쪽은 다 비워놓고 그럼 지금 현금으로. 반도체는 다 비우셨어요? 그렇죠. 오. 그런 쪽은 이제 다 비워놓고 네. 이 이제 짧은 매매하는 네. 그런 계좌들만 운용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요즘 이제 큰 계좌라고 말씀하시는 그 네. 계좌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계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안 건드리고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진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는 이제 상승폭이 뭐 1, 2년 이렇게 쭉 가치 투자할 경우, 그러니까는 이 이제 기업의 성장 속도하고 맞춰가지고 어떤 섹터가 좋다 그러면은 1, 2년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계속 그게, 바뀌잖아요. 예, 그게 그 SNS나 뭐 이런 거 정보가 동시에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도 네. 금방 퍼지고.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이 주식 참여자들이 실시간에,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좋다 그러면 그냥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하는 그 폭이 되게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난해 같은 네. 경우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올라갔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칩 관련주도 그렇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그렇고 한 2달 정도 올라가고서 끝이거든요. 네.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상승 큰 주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사이즈가 큰 계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태. 그래서 그때마다 네. 잘 관리를 해야지 그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가 있고 네. 수익 난 거를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벌었다가 네. 까먹으면 도로하면 타. 그래서 궁금한 점이 네. 우리가 이제 테마에 대한 매매, 빨리 바뀌는 이런 순환에 따른 박자를 잡기가 쉽지 않으면 네. 선수가 아니면 시도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내 그런 장이 펼쳐지니까 안 하면 나만 너무 소외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매매하실 때 주요 방식이 있으실까요? 팁? 그런 거는 이제 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네. 전업 투자하시는 트레이딩의 팁? 분들은 뉴스에 빨라야지 되거든요. 네. 뉴스에 빠르고 그 핵심 종목 같은 경우를 빨리 체킹을 해내야죠. 그 테마의 대장을 바로 그렇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네. 그 핵심 테마의 대장들이 네. 보통 이제 여러 개 종목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핵심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한 2-3 종목 이 정도 되거든요. 딥페이크로 예를 들면 뭐 한빛소프트 이런 걸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경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버리는 바뀔 거예요. 수 있죠 또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죠. 그 시장 조치를 당하면 보통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기를 꺼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테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네네.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고 북구도 올라가고 뭐 그래서 위험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 조치가 걸리는 종목은 바로 네. 그래서 제외를 시키시는군요. 제외를 시켜요. 네. 관심 종목에서조차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급상승해서 그런 경우는 추격 매수를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야죠. 처음. 그날 네. 오전에 그 매매를 다 끝내십니까? 그렇죠. 처음에. 벌써 그러니까는 저도 매매하는 게 똑같아요. 증권사 네네. 직원들이나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장 보고 네. 전날 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네. 딥페이크 같은 이슈도 일요일 날 벌써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관련 주식들을 이렇게 체킹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그 전업 투자 아니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네. 하느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눌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N형 패턴이 나온다든가 네. 그 차트상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네. 센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장중에 고점이었다가 이제 주저앉을 때 네네. 훗장 같은 경우 네.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 하루 매매로 끝내야 하나요? 이제 테마의 경우? 테마가 짧은 테마가 있어요. 1박 2일짜리 테마 네. 같은 거. 이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게 좋아요. 관심도 안 네. 가는 게. 그러고서 그 테마의 지속성, 이슈의 지속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계속 뉴스. 뉴스로 파악을 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전기차 화재 네.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가지고서 전고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재의 위험성이 조금 감소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차 관련 결국, 네.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양산 준비 중에 있다라는 네. 뉴스가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래서 전고체 테마는 조금 더 연속성이 그러니까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테마로 그렇죠. 눈여겨봐야 그런 되는 거를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업 투자자 아니신 분들, 네. 직장 다니시면서 이제 저녁에 주식을 이렇게 보고서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너무 멀리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서 네. 그 오픈된 뉴스 있죠. 네. 오픈된 뉴스나 오픈된 정보를 재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다시 수익이 나는 네네.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번에 그 한농화성이라고 네, 정보차 전고체 관련 안에서도 있죠. 네. 그게 대장 역할을 했다가 이수 며칠 스페셜티 케미컬도 오르고. 며칠 동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사례들이에요. 그럼 9월에도 이러한 테마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9월뿐만이 아니고 계속 아마 그 미국 대선 끝나기 전까지 방향성 없는 장에서의 이런 순환이 박스권장에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되려고 그러면 2차 전지나 지금은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금 그 치고 올라가기가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되게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 다시 그 18,0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얼만큼 따라갈 수 커플링해서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박스권. 네. 그러니까 하단을 그렇다고 막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게 네. 오늘 이렇게 발표가 됐지만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네. 이번에 3%로 상향이 됐죠. 상향이 됐죠. 그러니까 그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이라는 네. 그 시그널도 있고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하를 한 번 하고서 그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그 지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 역할을 네.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에 있을 미국 네. 대선이라든지 금리 음. 인하라든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경기에 대한 측면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네. 좀 굵직한 섹터 내에서는 최근에 보면 바이오가 좀 시장 중심으로 네, 선방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괜찮죠. 회장님께서도 하반기에 좀 주도할 섹터로 보시는 쪽이 있을까요? 주도할 섹터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바이오가 전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전체로 무더기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특정한 호재가 있는 네. 그 종목들 요번에 유한양행이라든가 네. 그리고 일전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처럼 그 70만 원 초반에서 요번에 100만 원까지 100만 원 트라이하고 왔었잖아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선별적으로 아.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네. 결국에는 보면은 어떤 주도 섹터가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 칩 관련주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바닥을 확인하고서 바닥에서는 조금 대반등이 어느 정도 네. 일어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아, 거예요. 네. 그러고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미국에는 어차피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수를 견인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 해야 되는지는 그때 이제 다시 또 그때 생각을 또 해봐야 한번 되겠네요. 생각을 해봐야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도 역시 조금 짧은 매매 그러니까 그 대선 테마성, 전까지인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해야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이런 원칙은 꼭 지켜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고점 매수는 금물, 네.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인데 고점에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장이 박스권장일 때는 그 조금만 높여 사도 애를 먹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손절을 그러니까는 뭐 손절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세 상승일 때는 손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단은 지수가 꺾였다고 항상 지수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지수가 꺾였다고 생각이 들면 그 특히 높은 종목 요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 급등했다가 아주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종목처럼 절대로 높은 종목은 금물이고 혹시 높은 종목을 가격이 높은 종목을 샀다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곧바로 손절할 수 있도록. 한 5% 라인인가요? 마이너스 그것도 5%?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로예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꺾인다고 대장이 꺾이면 그냥 무조건 아. 매도.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 3% 5% 꺾이면 무조건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켜야지. 네. 잘못하면 그게 이제 3% 5%가 30% 50%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자기가 대응이 안 되는 네. 경우 있죠. 그럴 때는 한참 쉬는 게 좋아요. 네. 현금 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좀 꺾이는 분위기, 그 대장을 좀 인덱스로 보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했을 때 결단은 확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 개미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님 통해서 자세한 이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와 하반기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중심의 전략까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